안녕하세요. 진로와 소명연구소 김경아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안에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선한 의지가 있지요. 저 역시 3딸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제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둘째는 대학 2학년, 막내는 고1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제가 만든 퀼트 이불입니다. 작년에 큰딸이 결혼했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 때 주려고 그간 이불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작은 이불을 만들었고 틈틈이 큰 이불을 3채 만들어 두었죠. 사위의 손을 잡고 큰애가 떠나는 날 저는 아이가 쓰던 작은 이불과 새로 만든 큰 이불을 챙겨 보냈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독립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목표이자 기쁨이겠죠.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가 아이 인생을 살도록입니다. 소수의 영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인문계와 상고, 공고 이렇게 나뉘었던 고등학교가 지금은 종류가 많아졌어요. 특목고, 마이스터고,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그리고 특성화고까지. 얼핏 보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치열한 경쟁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앞당겨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모두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도 각자 성격이 다르고 장점도 달라요. 3딸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서로 다른 특성화고에 진학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한 첫째는 인터넷 고등학교의 경영학과를 선택했고요. 예술적 감각이 있고 또 컴퓨터를 잘 다루는 둘째는 디자인 고등학교를, 운동 능력이 뛰어난 막내는 생활체육과가 있는 특성화고로 진학했습니다. 첫째, 둘째는 학교를 좋아했고 행복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특성화고는 원래 취업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지만 두 아이는 먼저 진학을 했습니다. 막내도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가서 만족해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은 어렸을 적에 피아노나 미술학원 다녔지만 단과반이니 종합반 같은 그런 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자기가 필요를 느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본 분들은 다 그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도 학원에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학교와 학원 숙제에 지친 친구들을 안타깝게 여겼죠. 새 아이는 최대한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집에서 인강 듣고 문제집 풀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소위 스카이 대학에 갈 가능성은 작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아이 등수를 보면서 걱정되고 조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적으로 인해 아이가 자신을 비하하지 않을까 염려했죠. 하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학교 성적보다 자기 주도적인 생활 방식이 나중에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면서 기다려준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흔들리더라도 자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따라와서 내게 보람을 안겨다 주는 존재인가요? 주위에 보면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나아가 아이가 스스로 해내야만 하는 일까지 대신해 주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수강 신청도 부모가 해주고 부모들이 학점 문의도 한다고 해요. 자기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죠.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평소 일상에서 스스로 결정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패나 성공의 맛도 보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보는 그런 경험,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이 본인의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부모가 절대 해줄 수 없는 일도 있죠. 바로 깨닫는 일과 철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깨닫고 철들 때까지 곁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키워주는 조력자입니다.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삽니다. 물론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힘든 일이에요. 안타깝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아이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부모 곁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해낼 때 성취감은 배가 됩니다. 애정이 넘치다 못해 아이 인생에 집착하게 되면 아이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아이가 아이 인생을 살도록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결국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그들의 인생을 살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오래 좋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만큼 아이는 믿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연하게입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아이의 장점이나 관심사를 파악해야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 가능성도 있는지 고려해 봐야겠죠. 또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거기까지 통학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는 학교라면 부모와 아이 모두 동의해야 하겠죠. 우리 가정 형편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 학교에 대한 평판, 기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새아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저는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이 지향하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관해서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먼저 취업을 하고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대학에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빠르고 늦는 게 무슨 대수랴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성화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학교 성적도 그래요. 성적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큰아이는 비교적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친구들이 취업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은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데 또 먹고 사는 일에 성적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건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제가 만약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는 기대를 붙들고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유명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아이들과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성공이라고 여겼다면 아이들을 들들 볶았겠죠. 성공적인 삶에 대한 틀을 버리고 유연한 생각을 한 것이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마음을 놓치면 아이도 놓친다입니다. 이 구절은 김현수 선생님이 쓰신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소아과 의사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연구한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보통의 좋은 엄마는 엄청난 일을 해낸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내 아이를 돌보고 사랑할 역사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은 보통의 좋은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란 시대와 아이들의 시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부모가 자라던 시대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요. 아이의 마음을 잃은 부모는 불행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부모 노릇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아이가 나를 돈줄로만 여긴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어차피 인간관계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려면 부모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어른인 우리도 내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혼수 두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고 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혹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했다면 싫어했을 말과 행동을 자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제가 목격해요. 사춘기 이후부터는 아이를 동료 인간으로 여기고 아이 옆에 괜찮은 사람으로 머물러 주면 됩니다. 아이를 밀어내지 않고 내 쪽으로 끌어당겨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어른이 됩시다. 문제집 다 풀었는지 점검만 하지 마시고요. 수고했구나. 힘들었지?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를 둔 아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또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찌 살까 답답해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특성화고에 다니던 아이가 실습을 하다가 목숨을 끊은 기사를 읽었을 때는 진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각자 가진 재능으로 밥벌이를 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기술 노동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로 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또 모든 아이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